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슷하게 들리지만 완전히 다른 발음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음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한국어와 중국어의 발음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슷? No, 완전 다름.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중국말로는 비슷하다 이런 말을 차부두 이렇게 하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발음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화면에 있는 문장이 보이시나요? 자, 제가 이 말을 두 가지 서로 다른 발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你好,我是韩国人,我的汉语不太好. 자, 좋습니다. 두 번째, 你好,我是韩国人,我的汉语不太好.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발음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떤 것이 더 중국 사람 같나요? 네.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죠. 자, 이 중에 제가 제일 중점을 둬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다른 점을 표시하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네 개의 글자입니다. 네 개의 글자는 다 H, 병음 H로 시작하죠. 자, 한번 얘를 한국어의 발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H 발음, 병음에 있는 H 발음과 한국말에 있는 히읗, 흐 발음이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이 두 개 발음이 같은 거냐? 네, 아니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왔겠죠. 아닐 겁니다. 아닐 거니까 가지고 왔겠죠. 그러면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자, 비교해 보세요. 자, H는 중국말로 셔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설근음이에요. 설근음. 설근이 뭐냐? 자, 이게 혀라고 칩시다. 혀예요. 이게 혀. 그러면 요 앞에는 설첨입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설첨이에요. 여기는 설면입니다. 여기. 그러면 설면의 뒷부분 보이지 않는 목구멍과 가까운 곳이 바로 설근입니다. 설근. 자, 그러면 설근음이란 뭐냐? 자, 그러면 왼손으로 바꿀게요. 자, 여기는 입천정입니다. 입천정, 입천정. 자, 여기가 앞니, 윗니가 되겠죠. 윗니 앞부분. 요 뒤가 잇몸, 그리고 여기가 경국에, 딱딱한 국에, 여러분 혀를 이렇게 입천정을 따라서 쭉 말아가시면 딱딱한 부분이 있고, 그 딱딱한 입천정이 끝나면 물렁물렁한 입천정이 나옵니다. 거기가 연구개입니다. 자, 그러면 설근음이란 뭐냐? 자, 여기에 입천정이 있고 방금 전에 혀가 있는데요. 설첨, 설면, 설근이라고 했죠? 설근이 연구개와 거의 맞닿아서 소리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거의 맞닿거나 완전히 맞닿거나. 그럼 한국어에는 어떤 발음이 설근음이냐? 그, 크가 바로 설근음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설근과 입천장이 내는 소리. 그런데 H 발음이 설근음이라고 했어요. H 발음이 설근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H 발음을 설근음이라고 했는지 한국어의 히읗 발음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읗 발음은 제가 중국어로 숑먼인이라고 썼네요. 숑먼, 성문이라는 것은 네, 맞습니다.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목구멍. 자, 설근음과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설근음 H, 중국어 병음 H는 이렇게 설근과 입천정이 마찰해서 나는 소리입니다. 네, 마찰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설근, 마찰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중국말로도 셔건, 모차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한국어의 흐는 성문음인데요. 자, 이 성문음은 이런 소리가 아니죠. 우리는 하 이렇게 소리 내죠. 그래서
히읗은 사실은 반은 모음이에요. 제가 빤, 무인 이렇게 썼습니다. 히읗은 우리가 자음이라고 배웠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얘는 반은 모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H가 들어간 발음들 제가 몇 가지를 해볼게요. 첫 번째 것은 민항입니다. 민항. 자, 제가 상하이에 사는 지역 이름이 민항구라는 데인데요. 이 민항구를 한국 사람들은 민항취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중국 사람은 민항취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 민항취 이렇게 말하고요. 중국 사람은 민항취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다르죠. 자, 그 다음엔 링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링훈, 영혼이라고 써 있죠. 링훈. 그 다음에는 아이하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하오. 네. 자, 이 세 개의 중국어 단어와 한국어 단어들을 비교해 보죠. 자, 민항은 한국말로 민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상하죠? 우리는 방금 전에 민항 이렇게 읽었는데 한국어로 써놓고 읽으니까 미낭 거의 흐 발음이 거의 나지 않고 미낭 민내 있는 니은 발음이 연음되어서 이어 읽기가 되어서 미낭 이렇게 읽힙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게 바로 흐 발음이 가지고 있는 제가 윗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반모음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모음이라니까 모음이라는 것은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다른 방해가 없는 자음은 방해가 있는 발음입니다. 입술이 소리를 방해하죠. 설근이 소리를 방해하죠. 그런데 하는 방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목구멍이 열린 채로 바이브레이션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밑내에 있는 자음이 그 히읗 자리를 차지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우리가 이렇게 별도로 강조하지 않는 이상 영혼 이렇게 들리죠. 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호 이렇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민항, 영혼, 애호와 비교해 볼 때 중국말 민항, 링훈, 아이하오에서 필요한 중요한 우리말과의 히읗 발음과 다른 키포인트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허스키하게 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민항, 영혼, 애호 이렇게 말하듯이 민항, 영혼, 링훈, 아이하오 이렇게 허스키하게 발음을 내면 중국어의 H 발음에 가깝게 됩니다. 자,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H 발음을 앞에 놨습니다. 이러면 후쉐, 하오치, 후타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을 한국말로 읽으면 호수, 호기, 호기심 할 때 호기입니다. 호도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후, 쉐, 호수, 하오치, 호기, 후타오, 호도 다르죠? 마찬가지로 중국말에서는 허스키하게 발음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H 발음과 히읗 발음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L 발음과 중국말 널러머 할 때 L 발음과 한국어의 리을 발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발음인가요? 아니겠죠? 아니니까 가지고 왔겠죠? 위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도 전혀 같은 발음이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문 용어를 좀 동원해 볼게요. 제가 셔비엔인이라고 했습니다. 셔비엔인은 무슨 뜻이냐? 자, 한국말로는 설측음이라고 해요. 설측, 옆측자를 쓰고 중국말은 가생이, 가 쪽에 변자를 쓰는 것 뿐입니다. 자, 설측음은 셔비엔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입천정이고요. 현대, 자, 설첨, 혀 끝. 자, 중국말로는 셔지엔 설첨 부분이 입천장, 경국에 완전히 세게 밀어 닥칩니다. 밀립니다. 밀은 채로 설측, 공기가 혀의 사이드로, 양쪽 사이드로 나갑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런 발음입니다. 이게 바로 설변음, 설측음입니다. 그러면 한국말은 뭐냐?
탄서름입니다. 탄서름. 단셔인. 자, 그러면 이 탄서름은 뭐냐? 마찬가지로 입천장이 있는데 혀가 아까는 위에 붙은 채에서 이렇게 시작했죠. 탄서름은 밑에서 시작합니다. 밑에서 시작해서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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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이렇게 한번 단동 한번 탄력 있게 한번 쳐주는 게 바로 탄서름입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두 가지가 조금 다르다는 걸 이미 충분히 설명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른 특징도 보겠습니다. 얘는 하니까 공기가 비강으로 나가죠. 그래서 비음입니다. 비음, 비인, 그렇죠? 물론 한국의 또 마찬가지로 비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서름이기 때문에 공기가 구강으로 나가기가 더 쉽죠. 똑같이 비음이지만 비강으로 공기가 나가는 양은 좀 다릅니다. 자, 한번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한국에도 유행하는 맛이죠. 마라. 네.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리어. 슈린. 자, 얘네들을 한국말로 비교해 볼게요. 마라, 비료, 수림. 어때요? 마라와 마라, 페이리어와 비료, 슈린과 수림. 자, 완전히 다르죠? 림. 완전히 다르죠?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중국말을 발음할 때 L 발음을 할 때 강조해야 되는 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혀입니다. 혀. 모든 발음은 혀와 관계 있죠. 네, 그렇지만 이것은 특히 혀가 이렇게 입천장에 세게 붙었다가 그 다음 모음을 발음해야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단어들도 볼까요? 라면, 린시, 리바이 다 L로 시작했습니다. 얘네들과 라면과 라면. 자, 을 발음, 르 발음을 시작하는 힘이 다르죠. 라면. 그쵸? 자, 그래서 한국말의 이 을 발음은 즉 단어의 첫 번째 글자로 올 때는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처럼 림시라고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임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워봤죠? 맞습니다. 이걸 바로 두음법칙이라고 합니다. 두음법칙. 이해하실 수 있죠? 탄서름이 맨 앞에 발음으로 오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탈락된 겁니다. 200. 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오얀리자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200이라고 쓰는 사람이 많죠. 이씨라고 쓰는 사람이 많죠. 영어로 쓸 때는 또 LEE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YI로 쓰든가, 뭐 IE로 쓰든가, 뭐 다른 발음, EE로 쓰든가 다른 방식이 있을 텐데 꼭 LEE로 쓰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에 먼저 건너가서 소수 인종 중에 아시아계 중에 대다수를 차지했던 중국 사람 중에도 이씨가 있고 한국 사람 중에도 이씨가 있는데 중국 사람이 대다수니까 그들이 한자로 자기 이름을 리 이렇게 장음으로 읽으니까 그 똑같은 글자를 쓰는 한국의 이씨들이 그것을 장음으로 LEE라고 발음해야 되나 보다. 미국말로는 이렇게 생각해서 생겨난 말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L 발음을 할 때는 반드시 혀에 힘을 꽉 줘서 리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음입니다. 자, 모음에 중국말 유가 있죠. 여러분 다 알죠? 한국말에도 우 발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발음도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중국말 유자에 보니까 병음 유자에 보니까 제가 중고원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국말은 중가오 유인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인 원음이라는 것은 한국말의 모음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말의 우는 뭔가요? 우는 고원음이네요. 중국말로 까오 유인, 한국말로는 고모음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하나는 중고, 중간과 높이, 높은 곳. 한국말은 높은 곳 이렇게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물론 이 두 가지는 둘 다 원순 모음입니다. 중국말은 왼춘, 왼인. 원순이라는 것은 입술을 동그랗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이 중고 모음과 고모음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제가 그린 것은 모음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모음 삼각형은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구강 구조의 단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구강 구조를 단면으로 놓고 좌우는 앞과 뒤입니다. 앞과 뒤. 여기가 좌, 여기가 우예요. 자, 그러면 좌우를 보면 왼쪽에 있는 발음은 자, 그 화면을 볼 때 왼쪽입니다. 네. 제가 셔웨이 카우치엔이라고 했는데 혀의 위치가 앞부분에 있다. 앞 구강의 앞부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셔웨이 카우치엔 파란색 글자 바로 밑에 이가 있죠. 여러분 이를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혀가 구강의 앞부분에 위치한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뭐냐? 구강의 뒷부분입니다. 그 밑에 우를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우 하고 뒷부분에서 소리가 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좌우 말고 상하도 있죠. 상하는 뭐냐 한번 보세요. 상하는 윗부분은 혀가 위에 있다. 아래는 혀가 아래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은 입을 아 하고 벌렸느냐 아니면 하고 다물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아 하고 벌리면 혀가 밑에 턱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죠. 그 상태란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위에 그림을 작게 그렸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우 발음과 중국어의 유 발음을 한번 비교해 보여서 이 부분을 별도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혀가 높고 낮음이 있다고 했죠. 즉 입을 크게 벌리느냐 작게 벌리느냐 혹은 벌리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맨 위에 보면 우리말에 우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우리말에 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보세요. 우와 오는 입을 벌린 크기가 다르죠. 우와 오 입을 벌린 크기가 달라요. 자, 그런데 그 입을 벌린 크기의 중간에 즉 우리말의 우와 우리말의 오 사이에 중국말의 유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중국말의 유 발음을 할 때는 병음의 유 발음을 할 때는 한국말의 우보다는 입이 커야 되고 한국말의 오보다는 입이 작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말에 우, 오가 있다면 중국말의 우는 우 요만큼 열린 상태라는 거죠. 한국말의 우와는 완전히 다른 발음입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 때 더 어렵고 우리가 중국말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발음을 못합니다. 자, 제가 읽어둘게요. 주료, 주료, 珠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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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准备, 准备. 자, 한국어 발음과 비교해 볼까요? 주류, 주자, 준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한국말의 세 단어를 중국어식으로 입을 살짝 벌리고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유 발음처럼 주류, 주자, 준비. 한국 사람 이렇게 말하나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이 세 개의 중국어 단어를 발음하라면 뭐라고 하냐? 주류, 쭈즈, 준베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사람이 듣기에도 어디가 틀리는지 모르지만 뭔가 어색해요. 얘네들을 입을 살짝 벌리고 주류, 쭈즈, 준베 하면 중국 사람이 발음이 좋다고 할 겁니다. 자,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준비 옆에 제가 존비라고 썼는데요. 중국 친구들이 준비라는 발음을 할 때 자기들 습관대로 입을 살짝 벌리고 존비 이렇게 말하니까 한국 사람이 듣기에는 존비처럼 들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글씨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중국말 할 때는 이 쭈 발음을 반드시 입을 살짝 벌린 채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클렌치라고 써 있는 것은 이렇게 다물고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다물어야 되는데 중국말은 다무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단어 보겠습니다. 종레, 린종, 종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한국어 단어는 종류, 임종, 종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얘네들은 다 오잖아요. 조. 위에는 다 우였고. 자, 그러면 얘네는 발음이 다른 거 아닌가요? 하고 한국 사람들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단어를 발음할 때는 쫑레, 두 번째는 린쫑, 세 번째는 쫑허처럼 한국말의 오 크기로 발음을 합니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자, 얘네들은 병음을 생각해 보세요. 위에 있었던 것들은 자, 쭈고 얘네들은 쫑이니까 위에는 우고 밑에는 오니까 이게 발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이 종류를 못해서 중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 크기 착각해서 그런 거죠. 자, 여기는 그런데 오 발음을 할 때는 우리는 오 하고 입이 열린 채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 이제 아까 위에 이와 비교해서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여기에도 보니까 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쭈고. 자, 그러면 위에 쭈 발음과 쫑 발음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쫑입니다. 먼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쫀입니다. 자, 여기에 오와 우는 같은 발음일까요? 다른 발음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발음입니다. 같은 발음입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하나는 오고 하나는 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한번 밑에 단어들을 찾아서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쫑에 해당하는 쫑구어입니다. 쫑구어. 맞죠? 이 병음을 쓰죠. ZHUNG 이런 병음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쫑구어. 이걸 한국 사람들은 중구어, 쫑구어 이렇게 입을 다물고 우리 습관대로 할 뿐이죠. 아닙니다. 쫑구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 또 종레, 종레. 얘도 똑같이 ZHONG를 쓰는 단어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라고 썼지만 얘네들 발음이 중국어 종레 같은 발음입니다. 두 개가. 자, 우리말로는 중국 종류지만 중국어로는 중국어 종레 같은 발음입니다. 준을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준베, 준베. 두 번째는 주조, 주조. 자, 그런데 얘네를 한국말로 써보면 자, 우가 준, 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를 한국말로 써보면 준비와 저작입니다. 오는 아니에요. 저작도.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저의 어 발음과 종의 오 발음은 입을 벌린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중모음이에요. 중모음. 아까 말씀드린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중에 중모음입니다. 오,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원순모음이냐, 동그랗지 않게 되는 비원순모음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중국어의 중과 준, 빼의 준이 똑같은 입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왜 ONG와 UN이 생겼느냐? 이것은 중국이 병음 시스템을 만들 때 ON, 즉 원순 모음 뒤에 후응 발음, 네, 호비인 후비음이 올 때, 후설 비음이 올 때를 표기하기 위해서 ONG라고 한 거고요. 은는 우라고 쓴 것은 전설 비음, 니은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쓴 것 뿐입니다. 왜냐? 중국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N 받침과 NG 받침, 우리말로 니은 받침과 이응 받침을 구별을 못해요. 제가 사는 상하이 주변 분들도 다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병음으로 쓸 때 구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ONG와 UN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지만 이 두 개의 발음이 똑같다는 거. 뭐가 똑같냐? 입을 벌린 크기가 똑같다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발음은 외국어 공부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중국말을 이미 잘하시는 분들도 위에 말씀드린 저 세 가지 정도의 발음만 조금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중국 사람들이 오, 너 진짜 중국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겁니다. 자, 좋습니다. 저 위에 있는 말을 중국말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翻译是外语学习的初始点也是终点.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再见.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바이바이.